결혼을 하면 둘의 재산과 소득이 합쳐지면서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1 플러스 1이 2도 안 되는 집구석들이 있더라 이거죠. 시작부터 가난해지는 신혼 테크트리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신혼집을 구할 때 맞벌이 하는 부부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말고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 되고 지금까지 모은 돈에다가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 생각하면 대출 껴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신랑 신부 둘 중 한 명이 나는 무조건 신축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최신 리모델링 된 집에 살아야 된다, 게다가 직장이랑도 가깝고 이왕이면 교통도 좋은데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아파트는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를 찾다가 결국엔 매매로 감당이 안 되니까 똑같은 현금을 가지고 전세로 들어갑니다. 일단 전세로 들어가고 나중에 돈 더 모으면 집 사서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전셋집에 들어가서 돈을 절대 모을 수 없는 짓을 하기 시작해요. 신혼 인테리어 어쩌고 하면서 비싼 가전 가구로 전셋방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뭐 미드 센추리 모던 가구 회사는 비싼 가구 들러가지고 인스타에 사진 찍어 올리고, 가전도 뭐 신혼 필수 가전 해가지고 신혼부부들 꼬드기가 파는 거 호갱 잡혀가지고 요즘 결혼할 때 다들 이 정도는 해요 이런 말에 꼬시게가지고 있는 가전 없는 가전 없어도 되는 가전까지 싹 다 최신 라인으로 맞춰요. 전세로 아낀 돈이 있으면 그걸로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에 쓰는 거죠. 이때 아니면 언제 하냐 하면서 그놈의 신혼을 핑계로 이것저것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혼의 함정에 빠집니다. 신혼이니까 무조건 좋은 거, 새 거, 예쁜 거만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건 보통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을 물 쓰듯이 쓰다가 나중에는 돈 쓰는 감각이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도 그렇고 신혼여행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가전 가구도 그렇고 이게 결혼할 때 일생 일대 처음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1억, 2억,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단위의 돈을 쓰다 보니까 그거보다 적은 돈은 완전 짜잘하게 느끼게 돼요. 원래 평소에는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넘는 물건 살 때 그냥 막 사진 않잖아요. 엄청 고민하고 사잖아요. 근데 신혼 때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가전 가구 보다 보면 씀씀이가 커진다니까요. 쓸데없이. 에이 설마 나는 안 그럴 거야 싶죠?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신랑 신부 둘 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결혼생활 시작과 함께 통장 잔고 영원됩니다. 우리가 남을 빠주려고 땅에 파는 구덩이를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신혼의 함정에 빠지는 거는 자기가 자기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전셋방에 좋은 가구 아무 필요 없습니다. 비싼 집을 사야지 비싼 가구를 왜 사? 저 같은 경우는 집 안에 가전 가구 살 거 다 샀거든요. 근데 싹 다 합해서 400만 원 안으로 해결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살림 어떻게 채웠는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진짜 400도 안 들었어요. 대박이죠? 명품백 하나 살 돈도 안 되죠? 결혼할 때 명품백을 왜 산대? 그 돈으로 살림살이 다 채우는데. 아니 근데 진짜 결혼하면서 명품 시계는 왜 맞추는 거예요? 도대체 명품이랑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결혼할 때 안 그래도 돈 많이 들어서 한 푼이라도 더 아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명품을 왜 사는데? 왜 시작부터 쌍으로 가난해지는 짓을 하는데? 우리 신혼부부들께서 이렇게 전세라도 신축 아파트, 깨끗하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고급 가구, 최신 가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 그놈의 집들이 때문입니다. 집들이 할 때 친구가 야 집이 왜 이렇게 좁아? 이런 말 하는 거를 상상하기 싫은 거죠. 뭔가 집들이 할 때 내가 시집 또는 장가를 잘 온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넓은 인테리어도 멋진 집에서 번듯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결혼하신 분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생각 한 적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는 번듯한 시작이 아니라 남의 눈에 좋아 보이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로 좋은 시작은 부부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탄탄하게 읽어서 부자가 될 계획을 하는 게 진짜 좋은 시작이지, 남한테 좋아 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각자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결혼과 동시에 쓰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자산을 깎아먹는 짓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강생이들은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이 어떻게 보든가 말든가 부부의 실속만 챙기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함께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현명하고 실속 있는 부부는 결혼할 때 돈 많이 안 씁니다. 최대한 적게 쓰려고 해요. 이게 자산이 늘수록 지출이 줄고 지출이 늘면 자산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혼살림도 모든 걸 새로 사려고 하지 말자. 있는 건 그대로 쓰자. 예를 들면 저는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도 제 본가에서 다 가져왔거든요. 창원에 부모님 계신 집 가보면 장 안에 안 쓰는 그릇, 접시 꽉 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지 말라고 새로 사겠어요. 여러분, 신혼 초에 씀씀이가 늘어나는 걸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절대 경계. 씀씀이는 한 번 늘면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놈의 이때 아니면 소리는 제발 갖다 버리고 진짜 필요한 것만 모든 걸 다 갖추려고 하지 말고 실속 있게, 알겠죠? 소비 줄이고 최대한 빨리 돈 모아서 집을 사야 돼요. 결혼하면서 차를 바꾸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차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웬만하면 집을 사고 차를 사세요. 여담인데 가능하면 처음부터 전세 말고 자가로 시작하세요. 부부 합산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빚을 활용해서 최대한 괜찮은 집을 사서 어쨌든 유주택자가 되세요. 유주택자랑 무주택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유주택자가 돼보시면 알아요. 부동산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집값을 바라보는 입장도 다릅니다. 집을 사면 가구 따위에 돈 안 쓰게 돼요. 그 돈 모아서 더 좋은 데로 이사갈 생각을 하지. 조금 작게 시작하더라도 일단 내 집이 있어야 돈 모아서 더 상위 입지로 이사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 집 팔고 돈 붙여서 더 비싼 데로 갈아탈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셋집에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소파를 갖다 놔봐요. 친구들 놀러오면 속으로 뭔 전셋집에 치장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예전에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전세는 집주인한테만 좋은 거라고. 집주인한테 무이자 대출, 공짜로 돈 빌려주는 거라고. 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오는 신혼부부들 덕분에 분양권 투자해놓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입주 안 하고 등기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전세로 살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집을 살 거란 생각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집을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집을 살 확률은 0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집을 살 거야,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집을 살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평생 전세만 살 건 아니잖아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내 집 마련해야지. 그러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둬야 돼요. 타이밍도 준비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매물이 나와도 그건 못 잡습니다. 평소에 길 갈 때 아파트들 관심 있게 보고 우리 지역 대장 아파트는 어딘지, 요즘 실거래가가 얼만지, 학구는 어떤지, 주변에 공급은 예정된 게 있는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당근 있잖아요. 당근 거래할 때 상대방이 제가 궁금했던 아파트 산다고 하면 직접 받으러 가요. 이게 일상 속 부동산 임장 팁인데 제가 한번 필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당근에 나눔이 떠서 보니까 저희 옆 동네에 제가 가고 싶었던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내놓으시면 찾아가겠다 하고 산책할 겸 임장할 겸 살살 걸어갔는데 가보니까 비싼 아파트는 왜 비싼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보통 임장할 때는 아파트 겉만 주변만 보고 오는데 당근 문고리 거래하면 아예 동 안까지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복도부터 딱 그 아파트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아파트 가보면 와 좋다 하면서 나도 돈 많이 모아서 이런 데 이사 와야지 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제가 작년 9월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딱 결혼한 지 6개월이 됐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결혼하기 전과 후, 그리고 결혼 5년 후, 10년 후 부부들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신기한 게 처음 시작은 비슷해 보였는데 나중에는 처음에 집을 사고 안 사고, 집을 어디에 사고, 또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확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말들이 조금 잔소리 같아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신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꼭 명심하시고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길 바랍니다.